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주변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사격과 대포 소리가 들린다면 어떨까요? 태안 근흥면 주민들이 인근 군사시설의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는데요. 일상생활은 물론 생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해수욕장 인근 펜션입니다. 정문 유리에 금이 가 있습니다. 주인은 지난 여름 인근 군사시설에서 무기를 시험할 때 발생한 소음과 진동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더 큰 피해는 환불 요구 등 영업 손실이라고 말합니다. 애기들 데리고 조용하니까 놀러 오면은 낮에 되면은 그냥 뻥뻥뻥 소리가 나니까 애기들이 놀래니까 객실에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해변가에 와서 놀러 온 거지 객실에 갇혀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자고 집에 여기 못 있겠다고. 참지 못한 주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1970년대 마을에 들어선 국방과학연구소 안흥 시험장 때문에 50년 가까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일상생활은 물론 관광업과 어업활동, 가축사육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임산부 유산, 가축사산, 그리고 양계의 산란륜 저하, 불면증, 만병의 근원인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통과 슬픔의 나날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장 소음 방지 시설을 설치할 것과 주민 간 차등을 두지 않는 일률적인 보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험장을 이전하거나 자신들을 이주시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소음 피해만 안 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다른 데로 이전하라. 우리도 좀 조용히 살고 싶다. 예? 또 안 되면 우리 주민을 전부 이주를 시켜라. 이것입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군소음보상법은 이달 말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 국방부는 지난 6월부터 소음 측정 용역에 들어갔다며 결과에 따라 주민 보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방지시설 설치나 이주 대책 등 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소음 측정 용역도 내년 말까지 예정돼 주민들의 피해 호소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예산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 해 농사가 끝나는 이맘때 농민들이 모여 성과를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인데요. 농민들은 코로나19 사태와 잦은 자연재해로 올해처럼 힘든 시기도 없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예산에서 열린 농업인의 날 행사장에 각종 농산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산 지역 농민들이 1년 동안 땀 흘려 수확한 사과와 쌀, 버섯 등입니다. 농민들은 1년 농사의 결과물을 보며 보람과 기쁨을 느끼면서도 올해 여느 때보다 힘든 시기였다고 말합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는 농업에도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농촌은 일손 부족에 시달렸고 체험 농장에는 관광객 발길이 끊겼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외국인 분들이 많이 없어져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인건비가 많이 지출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체험객들이 많이 오는 농장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단체로 오는 분들이 다 오시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다행히도 사과는 올해 또 맛이 좋고 농사가 그런 대로 선방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여름엔 집중호우와 태풍이 잇따랐습니다. 예산에서만 3,500농가 1,700헥타르 면적에서 벼가 쓰러지거나 열매가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생산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예산의 대표 특산물인 사과는 올해 2만 9천 톤이 생산돼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쌀 생산량은 6만 톤으로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인해서 아주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오늘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서 농민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과 농민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강력한 선진국이 된다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농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화이팅입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한 해를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한 예산 지역 농민들.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 위기를 극복하고 내년 농업인의 날엔 풍년 농사를 축하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문을 닫는 학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태안에서는 말리포 고등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특성화고로 전환해 학교를 살리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태안 말리포 고등학교 1학년 교실. 수업을 받는 학생이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적정 규모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2000년대 초 600여 명에 달했던 학생 수는 올해 91명까지 줄었습니다. 신입생은 정원의 절반인 21명만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는 17명으로 더 줄어들 전망. 중학교 졸업 예정자 수를 감안하면 수년 안에 폐교를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존폐기로에 선 학교는 생존을 위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적도 살리고 우리 말리포고등학교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을 해보자. 선제적으로라도 대응을 해서 먼저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래도 살릴 수 있으면 살려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론은 긍정적입니다. 학교 구성원과 주민, 지역 중학생 등 전체 94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3%가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학과 설치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대학이나 산업체와 연계한 특색 있는 학과를 설치해 전국적으로 학생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과 맞는 것은 한서대 항공학과와 관련된 항공 관련 분야, 또 발전소와 관련된 발전 관련된 분야, 해양수산과 관련된 이런 분야,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AI와 관련된 4차 혁명 시대에 준비하는 그런 학과를 신설해서 특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미래에 의한 준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육당국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먼저 학생 수요와 신설 가능 학과 등을 면밀히 따져보기 위한 타당성 용역에 나설 계획입니다. 총 5천만 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 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마련했고, 그러니까 용역비를 편성을 했고, 용역비가 확정이 되면은 말리포 특성화고 전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현재 좁은 부지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이 가장 큰 해결 과제로 주어진 상황. 폐교 위기의 학교를 살리려는 지역사회의 움직임이 어떤 반전을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불교 예술의 걸작이죠. 서산 마해열의 삼존상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서산에서 마해 삼존불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세계유산이 되기 위해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 가야산 절벽에 있는 마해열의 삼존상입니다. 온화하고 넉넉한 미소의 새 불상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보는 듯합니다. 자연스러운 표정과 생생한 입체감은 단단한 화강암을 깎아서 만들었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정교합니다. 1959년 뒤늦게 발견돼 국보로 지정됐는데 백제의 미소로 불리며 불교 예술의 극치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서산 마해 삼존불을 널리 알리고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산시가 10일 관련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충남 역사문화연구원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서산 마해 삼존불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서산시는 단독 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낮다면 태안 동문리에 있는 마해 삼존불, 예산 화전리에 있는 삼연석불과 함께 연속 유산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언젠가는 등재가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산 용현의 마해열의 삼존상 하나 가지고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가 조금 어렵고 부담스럽다면 태안의 국보인 태안의 바이블, 예산의 사면 섣불 등과 함께 백제시대를 대표하는 마애불상들을 묶어서 세계유산의 등재를 신청한다면 더 가능성은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유산이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유산으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유산 지정을 위해선 서산 마애삼존불에 담긴 불교 예술의 보편적 가치를 제시하고 등재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유적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는 추진 업무도 어렵지만 등재 후의 보존 관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그 등재하는 것과 보존 관리 이런 것들이 결코 행정부에서만 해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 주민들도 이 일에 함께 참여를 하고 해야 되고 또 특히 세계유산 센터에서는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은 모두 14건. 충남에선 유일하게 공주와 부여, 익산에 분포된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지난 2015년 등재됐습니다. 서산 마애삼존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의 두 번째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이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었습니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가운데 청양에서 때 아닌 벚꽃이 만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첫눈이 내려앉은 듯 벚꽃이 폈습니다. 바람이 불자 여러 겹의 연분홍 꽃잎이 살랑거립니다. 9일 청양 최저기온은 영하 3도. 겨울의 입구에서 만개한 벚꽃들이 단풍과 어우러져 신비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벚꽃이 펴가지고 좀 신기하더라고요. 봄에 피는 꽃은 잎대기가 같이 이렇게 피는데 이것은 잎대기는 안 피고 꽃만 이렇게 피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초겨울 추위 속에 피어난 화제의 주인공은 10월 벚나무입니다. 10월에 꽃이 펴서 붙은 이름인데 봄과 가을 두 번에 걸쳐 꽃이 피기 때문에 춘추 벚꽃으로도 불립니다. 일본에서 유래된 벚나무 종류로 이상기후로 간혹 가을철에 봄꽃을 틔우는 벚꽃과는 다릅니다. 청양의 한 식물원에만 길가등 곳곳에 500여 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봄에 피는 벚꽃처럼 풍성하거나 겹벚꽃처럼 꽃이 큰 건 아니지만 10월 벚나무만의 소박하고 수수한 매력이 있습니다. 또 개화 기간이 길어야 2주인 봄 벚꽃과 달리 2달이 넘도록 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봄에는 한 2주 정도 핍니다만은 가을에 필 때는 2개월을 피어요. 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석에서부터 슬슬 보기 시작해서 지금 11월 중순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파 속에 피어난 벚꽃의 향연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충남도가 더불어민주당에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등 지역균형 뉴딜 정책 12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11일 이낙연 당대표 주재로 열린 지역균형 뉴딜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는 양승조 지사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여당 지도부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과 당진 재생에너지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 충남 수소도시 조성 등 12건의 지역균형 뉴딜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또 무상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과 사립관 교육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가 차원의 유아교육비 차액 지원 정책도 건의했습니다. 충남 지역 주택 매매와 전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전 충남본부가 발표한 실물경제 동향을 보면 10월 충남의 주택 매매 가격은 지난달보다 0.33%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49% 뛰면서 오름세가 계속됐습니다. 10월 충남의 전세 가격은 주택이 지난달보다 0.42% 올랐고 아파트는 0.72% 상승해 고공행진이 지속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도 내 시군이 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의 가맹점 매출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남연구원이 지난달 도내 지역화폐 가맹점 600여 곳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가 지역화폐 도입 후 매출액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카드사 수수료를 포함하면 가맹점 한 곳당 한 달 평균 23만 원의 이익을 봤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루 평균 지역화폐 이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산시와 부여군으로 6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출액 변화가 가장 높은 지역은 천안으로 27만 9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충남 지역 일부 학교의 먹는 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도의회에 제출한 학교 먹는 물 수질 검사 결과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84개 학교에서 128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주 한일고는 지하수의 중금속 비소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정수 과정을 거친 뒤에는 문제가 없었고 홍성 내포중과 풀모 농고 등에서는 정수기에서 대장균이 나왔습니다. 지역별 부적합 비율은 공주 지역 학교가 4.2%로 가장 높았고 서천 3.2%, 청양 2.6%, 홍성 2.2% 순이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판정 학교의 수질검사 결과를 알려 급수를 중단하는 한편 시설 개선과 소독 등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당진시의 송산 산업 폐기물 처리장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근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당진시는 송산 산폐장 건설 사업주가 부지를 취득한 뒤 석 달 안에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공사중지 가처분은 민법상 권리를 갖고 해야 하는데 당진시는 공법상의 권리로 신청한 것이어서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각하 판단에 따라 산폐장 공사는 중단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산 산폐장은 매립고 지하 35m, 지상 18m 규모로 조성되며 1단계 매립장은 오는 12월 준공돼 내년 1월부터 매립을 시작합니다. 서산에서 50대 여성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이틀 만에 숨지자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청원자는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사망한 A씨의 남동생으로 지난 6일 동네 보건소를 찾은 A씨가 평소 심장이 좋지 않은데 독감 주사를 맞아도 되는지 물었더니 보건소 직원이 허약한 사람들이 먼저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 말을 믿고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일 집으로 돌아온 후 A씨는 울렁증 등 이상 증세를 보이다 8일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청원자는 A씨가 건강 상태와 주사 접종이 가능한지 물었는데 접종을 강행했고 사망한 이후에도 사과하거나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밝혀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코로나19처럼 백신 접종 이후 사망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천안시 병천천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병천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 천안 봉강천에서 2년 8개월 만에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 전국적으로는 3번째 사례로 모두 같은 유형입니다. 농식품부는 반경 500m 이내 출입금지 명령을 내리고 천안 전통시장 내 닭과 오리 판매소 운영을 21일까지 중단합니다. 또 국내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산될 위험이 커지면서 전국에 위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